안녕하세요. 노트기업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델 컴퓨터가 새롭게 출시한 에일리언웨어 17입니다. 델은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PC 브랜드이죠. 마이클 델에 의해서 1984년 11월에 설립이 됐고 1988년에 델 컴퓨터로 명칭을 바꾼 다음에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IT 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국내에는 2000년을 전후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델의 독특한 주문자 생산 방식, 통신 판매 이런 것들이 정서와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PC, 또 노트북 PC, 또 IT 관련 제품들을 폭넓게 생산하는 브랜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델 에일리언웨어 시리즈는 고성능 게이밍 라인업입니다. 현재 델은 소비자 제품인 인스피론, XPS, 에일리언웨어 시리즈, 그리고 비즈니스 라인업인 레티튜드, 프리시전, 또 태블릿인 베뉴 11, 그리고 러기드 태블릿인 레티튜드 12, 이런 라인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4도 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에일리언웨어는 대표적인 고성능 라인업이자 플래그십 모델로서 게이밍 노트북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모델은 2013년에 14인치, 17.3인치 두 가지 규격으로 출시가 되었다가 이후 13.3인치, 15.6인치, 17.3인치 세 모델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자, 3세대 모델은 2016년 11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모델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새롭게 출시한 GTX 10 시리즈가 기존 세대인 GTX 9 시리즈에 비해서 성능은 2배 이상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 발열 부분에서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자 한간에서는 엔비디아도 외계인을 고문하나? 아니면 우주선을 습득했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델의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가 에일리언웨어입니다. 네, 에일리언웨어. 에일리언을 고문해서 그래픽 칩셋을 탑재, 게이밍 노트북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스토리를 만들면 또 재미있게 얘기가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사이즈고요. 라인업에 따라서 그 풀 HD를 지원하기도 하고 QHD, 2560에 1440 해상도죠. 그리고 UHD 3840, 2160닷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장치는 PCIe 방식의 M2 SSD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저장 영역을 위해서 2.5인치 하드디스크 역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라인업에 따라서 SSD의 용량은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가장 하위 모델은 256GB를 지원을 하고 가장 상위 모델은 1TB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이 가로 사이즈가 424mm, 세로 사이즈가 332mm, 두께는 29.9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4.42kg입니다. 한 손으로 들기가 무척 무겁습니다. 상판 재질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이 두껍게 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손가락에 힘을 주고서 세게 누르지만 쿠션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성형이 굉장히 두껍게 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17.3인치 모델은 면적이 넓고 또 내부 공간에 대한 여유가 많기 때문에 마그네슘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 이런 메탈 재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들어가는 제조 비용도 메탈로 사용을 하게 되면 높게 상승을 하거니와 또 수율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강압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델은 에일리언웨어를 설계를 하면서 메탈 대비 플라스틱 비율을 61.8%로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이 61.8%라는 것은 노트북 PC에 있어서 황금 비율이라고 여겨지는 비율인데요. 내구성, 휴대성, 그리고 발열 구조, 다양한 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하는군요. 프리미엄 제품답게 모서리 부분의 마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표면의 성형 상태도 훌륭합니다.
네, 상판을 이렇게 좀 돌려서 들어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자동차 부리처럼 엣지 라인도 보이고요. 에일리언웨어 특유의 로고가 또 전면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에는 LED가 점등이 되고요. 뭐 후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에일리언 F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가지 패턴으로 조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7.3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17.3인치 16:9 비율의 와이드 타입입니다. 에일리언웨어 17 시리즈는 라인업에 따라서 해상도가 FHD 모델, QHD 모델, UHD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리뷰 모델은 최상위급 모델이기 때문에 UHD 3840, 2160 이쪽 가로가 3840, 세로가 2160 U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네,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은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태스크바 작업줄도 보시면은요, 네, 상당히 세밀하게 표시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노트기어 사이트를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네, 거의 뭐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만 사용하고서도 풀 브라우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고해상도의 장점은요, 한 화면에 많은 텍스트를 표현한다는 것도 있지만 FHD 이상의 고해상도부터는 텍스트 표시 양의 의미를 두고 제품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HD 화면 지금 출력된 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화소가 정밀하고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문자 가독성이라든지 또 작은 어떤 클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안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섬세하게 나오는데 높은 화소의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텍스트를 더 많이 표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픽, 동영상을 좀 더 섬세하고 고품질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시청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그래픽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것을 한 대의 어떤 모니터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강의 비주얼을 다뤄야 되는 게임 역시 화소가 높은 고해상도 그 디스플레이일 경우 눈으로 느껴지는 어떤 시각적인 만족도가 더 향상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를 보시면은요, 이 키보드가 이제 109키 구성입니다. 109키 구성이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 아이솔레이트 방식의 키보드가 아니에요. 아이솔레이트 키보드 하면은 뭐 어떤 방식이냐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사각형 키캡으로 되어 있어서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이 넓은, 지금 대부분의 노트북이 탑재되어 있는 키보드를 아이솔레이트 키보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그 키보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굳이 아이솔레이트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그런 제조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솔레이트 키보드는 이제 출시가 된 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이 좀 넘었죠? 2004년 1월에 소니가 X505라는 모델로 처음 아이솔레이트 키보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특별한 키보드 정도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걸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을 넓혔습니다. 소니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는 네일 아트를 한 여성들이 손톱의 걸림을 최소화하면서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소니에서 그 초경량 모델을 위주로 아이솔레이트 키보드가 사용이 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휴대용 노트북에 접연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을 기점으로 15.6인치, 17인치 모델까지 대중화되어서 지금은 뭐 거의 아이솔레이트 키보드가 아닌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 에일리언웨어 3세대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솔레이트 키보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용했던 일반 형태의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키보드의 원형 형태는 아니고요.
키보드의 어떤 그 원형 키캡에서 한 단계 변화된 키캡을 쓰는데요. 키캡을 2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마치 초콜릿을 보시면 이렇게 조각조각 뛸 수 있도록 사이사이 눌러놓은 그 형태와 닮았다 그래서 이런 키보드를 초콜릿 키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를 디자인하는 이유는 일단 접촉면이 넓습니다. 접촉면이 넓어서 타이핑을 할 때 이렇게 좀 편안하게 클릭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키가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노트북의 키스트로크 사이즈가 데스크톱용 키보드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어요. 판타그래프 그 구조물과 러버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얇은 공간에서 스트로크감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mm가 넘지가 않습니다. 평균 1.5에서 넓어야 한 1.8mm 정도 되는데 그런 얕은 키스트로크에서 좀 더 깊은 키감을 느끼기 위해서 키를 이렇게 이중으로 층을 만들어 놓는 기법을 한때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 역시 2000년 초반 2002년, 3년, 4년 뭐 이쯤 유행하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이솔레이트 방식 이후로 없어졌다가 델에서 다시 보니까 반갑네요. 요즘은 아이솔레이트 방식 말고 이런 키보드들이 더 유니크하고 독특하니까 노트북을 최근에 사용하신 분들은 이 키보드가 좀 새로워 보이고 이게 새로 나온 방식의 키보드인가? 이렇게 보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키보드 구성이 원래 지금의 키보드 이전에 원형에 가까운 방식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의 느낌은요, 러버돔 탄성 개수가 좀 타이트하게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나면서 상당히 좀 쫀득쫀득. 보통 키보드 타이핑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IBM 싱크패드 키보드를 기점으로 해서 키감이 쫀득쫀득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키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작업을 할 때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대신 게이밍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키로 사용되는 WASD 이것을 뭐 좀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좀 컬러 몰딩을 넣어서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에일리언웨어는 일반적인 키보드와 별 차이 없이 구성을 해놨어요. 대신 이 좌측면 그 다음에 키패드 상단 부분에 9개의 마크로 키를 배치를 해서 사용자가 에일리언웨어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키를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몇 가지 기능들을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에일리언웨어 해상도를 최고로 해놨더니 해상도를 조금 보기 편한 해상도로 바꾸겠습니다. 한 225%로 한결 보기가 좋군요. 고해상도, 그러니까 FHD 해상도 이후에는 고해상도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에일리언웨어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비주얼을 다루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형 디자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트북의 외형 디자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려한 LED 효과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LED를 통해서 외형에 어떤 인상적인 터치를 가하는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LED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뭐 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속된 말로 양스러운 디자인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에일리언웨어에 보시면은요, 이 에일리언 FX 항목에 보시면은 13가지 포인트의 조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3가지냐면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고요. 자, 이 측면에 보시면은 본체 하단에 긴 바, 그 다음에 상판 부분 측면에 긴 LED 바, 그리고 또 반대쪽에도 역시 상단, 하단에 긴 LED 바, 그리고 하단 베젤에 로고, 레터링, 전원 버튼부, 터치패드의 터치 조작 패드 부분, 그리고 상판 부분의 로고. 이렇게 13부분에 해당해서 이 부분을
네, 총 20가지 컬러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가지의 컬러로 13가지의 어떤 포인트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면 무려 8,000조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해요. 물론 숫자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하게 자기 개성에 맞는 LED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외형 디자인 면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효과,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고 했는데요. 게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면에서 주의력이 분산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야나 주의력을 뺏어가는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 많으면 오히려 게임에 방해가 됩니다. LED는 번쩍번쩍 빛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 밝게 되면은 그런 어떤 주의 분산의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에일리언웨어 보시면은요, 사용된 조명들이 거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면에서 볼 때는 LED가 총 13개가 있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제되어 있는 그런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고도 뭐 시야를 크게 뺏어가지 않고요. 전원 버튼부의 LED도 그렇습니다. 키보드 역시 불을 꺼야지만 확실하게 그 불빛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점등이 되고 있고요. 터치패드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꺼졌다가 손을 대면 빛이 부드럽게 점등이 됩니다. 물론 이 터치패드는 아예 LED를 꺼두거나 아니면은 점등되는 시간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슬리면은 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지 않고 측면에서 봐야지만 측면 LED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게임을 하면서 시각을 뺏어가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이십니다. 전반적으로 13개나 되는 LED 포인트를 사용을 했음에도 외형적으로 시선을 뺏기거나 어떤 산만하거나 분주하다는 느낌 없이 외형 디자인의 어떤 그 게이밍 노트북다운 요소를 살리는데 적절하게 LED 효과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에일리언웨어 17의 포트 구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사용자를 향하는 스피커 출력구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가 상당히 좋은 배치이죠. 출력은 델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저음 재생 영역이나 최고 출력을 보면 3W, 3W 정도의 모듈이 들어있지 않나.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부 구조를 제가 살펴본 다음에 성능편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채널 서브우퍼를 포함한 2.1 구성이고요. 노트북 PC로서는 중저음 영역의 재생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게이밍 노트북을 통틀어서 가장 우수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피커 성능은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좌측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좌측면에 보시면 왼쪽부터 도난 방종 락홀, 배열고, USB 3.1 타입C 단자, USB 3.0 단자, 마이크 입력 단자, 헤드셋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불리는 USB 3.1 타입C 단자가 보이시죠? 이 단자의 특징은 USB 단자 꽂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앞뒤를 돌려서 한 번씩은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 불편이 없어요. 앞뒤가 규격이 같기 때문에 뭐 돌려 꽂아도 상관이 없고요. 전선 속도가 10GBps로 크게 확장이 됐고 또 5A까지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기기 연결 시 어떤 편리성이 확보된 편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최근에 USB-C 단자를 채용한 모델들이 많이 늘고 있죠. 휴대폰,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USB-C가 USB 마이크로 규격을 대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후면부 포트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네, 후면부를 보시면은요, 배열구 2개가 큼지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장시간 풀로듯이 내부의 발열을 신속하게 외부로 뽑아내야 되고 또 안정성을 첫째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큼지막한 배열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픽 칩셋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쪽이 프로세서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부 구조는 우리가 성능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부의 어떤 고성능 부품의 발열들을 제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부분에 포트가 몰려 있는데요. 네, 기가비트 이더넷 단자,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HDMI 단자, 썬더볼트 3.0 단자, 포트 리플리케이터 연결 단자, 전원 입력 단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썬더볼트 3.0 단자죠.
썬더볼트 단자는 인텔과 애플이 협력해서 만든 인터페이스인데요. 1세대, 2세대 단자는 독자 규격을 사용을 하다가 3.0 세대부터는 USB 3.1 Type-C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대중화가 되려면 독자 규격보다는 범용 규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한 선택인데요. 썬더볼트 3.0 단자의 특징이라면 USB 3.1 그 C 단자와 규격이 동일하면서 전송 속도는 40GBps로 USB 3.1C보다 4배, 이론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전송 속도가 4배가 딱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죠. 보통 그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저장 장치의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4배의 어떤 이론상의 속도 차이를 내면 실제로는 뭐 2배 뭐 왔다 갔다 하는 속도 차이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전송 속도, 대역폭이 크게 확장된 그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속 그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USB 타입 A 단자는 2개로 좀 제한이 되어 있고 타입 C 단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좀 미래지향적인 포트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에일리언웨어 17의 내부 구조는 성능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후면 커버만 벗겨서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단하게 그 롤케이지가 내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 롤케이지인데요. 굉장히 단단한데요. 휴대하는 모델도 아닌데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물론 노트북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긴 합니다만 최근 그 업그레이드 용이성이 노트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요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저장 장치 정도만 교환 가능한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데요. 에일리언웨어 17 역시 주 저장 장치인 M2 규격의 PCIe 인터페이스 SSD 모듈 하나, 2개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은 1TB 모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슬롯을 통해서 2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또 M2 규격의 슬롯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 규격의 SSD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하드디스크 역시 2.5인치 표준 규격을 사용해서 가성비 있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메모리 슬롯은 2개입니다. 64GB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용량 모듈이 나오면 뭐 교환을 해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일리언웨어 17의 외형적인 특징과 스펙, 업그레이드 용이성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17.3인치 모델이 있고 또 이 밑에 15.6인치 사이즈의 모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가격적으로 압박이 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 또는 전문적인 용도의 노트북 PC를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일리언웨어의 성능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트기어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